안녕하세요. KCB 시청자 여러분, 아르티팩스의 이진옥 실비아입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보면요, 그런 말이 나와요. 음악이 있는 곳에는 악이 있을 수 없다. 오늘 제가 모신 분은요, 정말 음악으로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음악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 오보이스트 이정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특히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로 들었어요. 이게 좀 많이 하네요. 어디서 하세요? 그레인넥에서 하고, 베이사이드에서도 하고, 맨하탄에서도 하고, 웨체스터에서도 하고, 뉴저지에서도 하고요. 와, 그거 준비하는 양만도 어마어마하겠어요. 네, 되게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혹시 이렇게 갑자기 강의에, 왜냐면 그 전에 연주를 많이 하셨잖아요. 연주 기획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인들한테 고전 음악, 클래식 음악을 이제 소개하고 이제 연주를 하니까 네. 많이 좀 어려워하시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 고전 음악을 연주를 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건 이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고, 그러니까 좀 약간 교육을 먼저 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강좌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이렇게 와주시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그레인넥에서도 하게 되고 베이사이드에서도 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시군요. 근데 저희 며칠 전에 같이 이렇게 리허설을 한번 할 때 선생님 그러셨어요. 나 연주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연습할 시간도 없고 연주할 시간이 너무 없다. 근데 오늘은 연주 들려주실 거죠? 그럼요. 예, 좀 이야기 더 이어가기 이전에 좀 한 곡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이고 또 누가 썼는지 작곡자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곡은 이제 시마로자 콘체르토라고요. 이제 이탈리아 작곡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탈리아 작곡자들은 이제 아름다운 멜로디를 많이 쓰는 작곡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곡자는 원래 이제 태어나기는 이제 클래시컬, 그러니까 고전 음악 시대에 태어났는데 이제 쓰는 스타일은 이제 바로크적으로 음악을 써서 아주 이제 작품이 아주 아름답고 또 아기자기하고 그런 음악입니다. 몇 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죠? 이게 원래 그 협주곡 콘체르토는 3악장인데 이제 이 바로크 시대에는 이제 4악장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느리고 빠르고 느리고 빠르고 이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작곡자가 고전 시대의 사람인데 바로크적인 음악을 좀 썼군요. 그게 조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는 이제 바로크 시대에서 고전으로 넘어오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중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바로크 스타일로 쓰든지 고전 음악 스타일로 쓰든지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바로크 스타일에 가까웠던 작곡자입니다. 그럼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악장 먼저 청해 듣도록 할게요. 예. 예.
저 오보라는 악기를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사실 클라리넷이나 플룻에 비해서 오보는 그다지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보가 어떤 악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리드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보는 플룻이나 클라리넷처럼 이제 목관 악기고요. 이제 목관 악기라는 의미는 나무로 만든 악기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관 악기들은 리드가 있죠. 리드가 있는데, 리드가 이제 플룻 같은 악기는 리드가 이제 없어서 이제 한국말로는 무한관 악기, no reed instrument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리넷은 이제 리드가 한 장이에요. 그래서 마우스피스에 그걸 끼고 불어서 이제 single reed instrument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오보 같은 악기는 두 장의 리드를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이제 더블 리드 인스트루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리 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악기로 치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는 뭐 악기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조금 어렵다, 뭐 쉽다는 이제 좀 이렇게 분간하기 힘들죠. 그럼 오보는 그게 가장 어려운 거군요. 소리 내기가. 왜냐하면 피아노 같은 경우는 이제 음표가 너무 많아서 양손으로 치니까 그게 어렵고, 또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음정 때문에 막 높나 낮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성악하시는 분들은 가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럼 오보는 가장 어려운 점이 소리 내는 건가요? 그 오보는 소리 내는 게 어려워요. 소리 내는 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소리를 그 한 장의 리드가 아닌 두 장의 리드를 울려준다는 이제 그게 이제 좀 힘든, 그래서 소리를 만들기가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성악이랑 좀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악도 소리가 좋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가장 중요한 이제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제 오보도 소리가 좋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두 장의 리드를 잘 울려줘야 된다.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악기를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악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 악기를 클라리넷이랑 많이 혼돈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까만색이란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키가 달린 것도 똑같아서 이제 클라리넷이랑 많이 혼돈을 하는데, 이제 다른 거는 이렇게 이 원추형으로 생겼다는 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좁은 데서 이렇게 밑에가 넓어지는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다른 거는 이제 리드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껴서 이렇게 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 좀 다른데 많은 분들은 그냥 클라리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연주하고 나면 이제 와서 인사를 하시면서 클라리넷 소리 너무 좋아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제가 이걸 막 정정해 드렸거든요. 이거 클라리넷 아니고 오보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냥 클라리넷이에요. 정말요? 그러면 그 리드는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깎아서? 이거는, 어떤 분들은 깎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로페셔널 오보이스트들은 다 깎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입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가지고 한다는 게 좀 한계가 있죠.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아까 1, 2악장 연주해 주셨고, 이제 3, 4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악장이 시실리아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고, 또 4악장도 보니까 빠른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그 시실리아나는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이태리 옆에 보면 시실리라는 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시실리에서 나온 리듬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리듬인데 이제 바로크 시대에는 느린 악장에 이 시실리아나 리듬을 거진 다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핸델의 메사야에도 보면 이 시실리안 리듬이 있고, 그다음에 바흐 음악에도 있고 다 느린 악장에는 많이 쓰던 리듬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악장은 다시 이제 빠른 악장이 되고. 네, 그럼 연주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오보를 어떻게 접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원래 이제 오보가 아니라 플룻을 했었어요. 네. 이제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이제 선배 형님이 오보를 하셨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듣는 순간 바꿔버렸죠. 네. 저는 항상 오보 그 소리가 고급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모님도? 예, 소리는 되게 고급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듣기 힘든. 좀 네. 이렇게 약간 이국적이면서도 네. 좀 약간 특별한 소리라고 그럴까? 좀 그런 소리가 나죠. 네. 평범하지 않은 소리. 네, 네. 사실 또 오보하면은 가장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곡이 영화 미션에 나오는 그쵸? 가브리엘의 오보. 네. 사실 연주 굉장히 많이 하셨죠. 네, 많이 몇백 했어요. 번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몇백 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로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게 또 너무나 유행이어가지고 한때는 막 네. 합창으로 나오고 막 솔로곡으로도 나오고 네, 막 그쵸. 가사를 붙여가지고. 근데 원래는 오보가 부르는 곡이지요? 그러니까 원래는 오보를 위한 곡이에요. 네. 그게 이제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그 이제 선교사님이 남미 그 이제 원주민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악기로 오보로 바로크 오보로 그걸 연주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언어는 안 통해도 이제 음악으로 서로가 이제 마음을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가브리엘스 오보가 이제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인상 깊게 들려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연주를 하셨지만 오늘 또 청해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곡이 없이면 저는 그 오보가 완성이 아닌 것 같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 곡 또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앞으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처럼 이제 강의 계속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클래식 음악을 좀 많이 보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10년 동안 소나타 다 깨자라는 그 챔버 뮤직 팀을 계속 했었는데,
그걸 이제 한동안 연주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부활해서 그거를 이제 또 다시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진옥 선생님도 원래 단원이었으니까 같이 해야 되고요. 그럼 불러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뵙죠.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오보이스트 이정석 선생님과 좋은 말씀 그리고 좋은 연주 들었고요. 앞으로 소프라노, 기타, 스트링 쿼텟 아니면 클라리넷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모시고 진솔한 얘기 듣고 또 인간미 넘치는 연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